네, 안녕하십니까. 자, 5월 17일 금요일 밤 11시 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올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우선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요. 자, 매매 동향 보면, 자, 오늘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다 팔았네요. 자, 기관은 웬일인지 오늘 팔지를 않았네요. 지난번에는 외국인이 별로 안 팔았는데, 그때는 기관이 다 팔았는데, 이번에는 기관은 가만히 있고, 외국인이 또 파네요.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 같기도 하고요. 네. 자, 현물을 외국인이 저렇게 팔아대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은 시장이 바닥이 나온 징후가 없으니까요. 좀,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망을 하시고요. 추세를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듯 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섣불리 들어갔다가 또 물릴 수도 있으니까, 뭐 손실 구간이 아주 크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손실 구간이 뭐 7%, 8% 이내이신 분들은, 만약에 반등을 주면, 그 반등은 내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서, 뭐, 요번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수익을 챙기고 놓으시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는 손실이 좀 적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빠져나와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바닥의 징후가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될 거, 매매를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환율이 1250원에서 1300원 구간 정도가 오면 저는 안심하고 좀 매매를 할 수 있겠는데, 제 예측대로 그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만약에 그 전에라도 바닥의 징후가 보이면 제가 그때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관망하시고요. 손실 구간이 적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 종목이 조금 올라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최대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을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빠진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세가 꺾여가지고요. 자,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오늘 좀 오른 종목들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수급은 괜찮습니다. 수급은 괜찮고요. 3일 전에 들어왔고 외국인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차트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요 200일선을 계속 다지면서 여러 번 200일선 근처로 왔다리 갔다 하면서 길게 행보를 하다가 드디어 급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좀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될 듯 하긴 한데요. 근데 일단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0분봉부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30분봉.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60분봉. 자, 이게 역시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요 21선 자리가 걸리는 자리가 있네요. 자, 요 자리가 21선이 얼마죠? 자, 21선이 13,200원입니다. 자, 13,2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엔 도전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자, 그때는 보유하신 분들 한번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분봉을 보니까 너무 이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자,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725원 정도가, 매수 타점이 나오긴 하는데요. 물론 그때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11,725원 정도에 만약에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1,000원? 11,200원, 300원 정도를 이탈하면, 자, 잠시만요. 11,250원 정도를 이탈하면 그때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1,750원 정도, 700원이나 750원 정도의 매수를 한번 들어가셨다가, 손절은 11,000
11,000원 정도에서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엔 수급이 따라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림목은 좀 들어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재차 이격을 좀 이렇게 축소시키고 난 다음에 분봉상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수급도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눌림목 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른 종목 중에서 코미코도 올랐습니다. 똑같은 동진세미칼 같은 부류에 있는 반도체 쪽이죠. 이 종목도 보면 201선 아래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드디어 201선 위에서 놀다가 드디어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죠. 자, 이 종목도 보면 MACD 추세선도 그렇고요. 지금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29,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 가격이 온 다음에 매수를 하시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9,000원 정도요. 자, 이것도 분봉을 보시면 먼저 12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조정이 들어오면 뭐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거,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진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진도요, 120분 봉사 역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네요.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220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드디어 급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제 생각에는요, 좀 조정이 들어오면 좀 한번 매수해 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략 한 7,600원, 7,7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요.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내려와 주면 한번 매수를 해 보셨다가요. 아니면 또는 뭐 7,900원, 한 8,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1차 매수, 그 다음에 7,700원 정도가 2차 매수 하셔서 한 번 더 시세를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은요. 일단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림목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다시 지켜보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아남전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댓글에다가 제가 남겼습니다.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아남전자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아남전자는 다시 관망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아남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또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면서 또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대북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북주들이요. 신원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신원이나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그 종목들이 오늘 또 많이 올랐던데 보니까. 잠시만요. 자, 신은하고요. 인디에프 같은 종목도 오늘 아까 상한가를 갔나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 한번 볼까요? 자, 인디에프 같은 종목들요. 그 다음에 신은, 뭐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들, 대개성공단 관련주들요.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방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개성공단 그 방부 허가를 내줬는데요. 아마 그 7번인가를 저기 허가 신청을 했다가 계속 정부에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방부 허가를 해줬는데요. 자, 이 종목들은 신흥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죠? 인디에프 같은 종목들은 이 시간 외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글쎄요. 아침에 갭으로 뜨고 시작하면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요. 대신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장막판에 신원을 들어갔는데요. 운이 좋았습니다. 저도요. 오늘 방부 허가 신청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허가 신청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또 허가 신청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은 과감하게 한 승부를 걸어봤습니다. 신원에요. 걸어봤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신흥 같은 경우는 일봉상요. 요 60일선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60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위해서 급등은 했지만 위에 매물들이 구름대도 있고요. 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위에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첩첩이 지금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단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주봉상요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파 하락이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양봉 보이시죠? 2파 상승, 그 다음에 3파 하락, 그 다음에 다시 4파 상승, 그 다음에 5파 하락. 자, 주봉상 이 신은이나 이런 대북주들은 저는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이 저점 1765는 이미 좀 대북주는 바닥이 나온 듯 합니다. 자, 신은뿐만 아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보면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저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요 자리에서 그때가 8만 한 6, 7천 정도 됐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제가 대북주 현대 엘리베이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그때 다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약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번에 얼마 찍었나요? 76,200원을 찍고 지금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일봉상요. 저는 이 76,200원은 이제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주들은요. 하지만 이 현대 엘리베이터도 일봉상 보면 위에 첩첩 3조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자, 주봉상으로도 보면 당장 지금 뚫어야 될 게 84,700원인데요. 85,000원 여기요.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대북주는 글쎄요,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또 뭔가 이 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뭔가 또 찾으려고 할 텐데, 그래핀과 국일 재질을 중심으로 한 그래핀 관련주는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또 새로운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물론 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좀 대북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지난번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대북주는 한 5월 달 정도부터는 좀 물량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재선거가 3월에 있나요?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 3월에 있다면 아마도 이제 재선거를 이게 다시 재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물론 미중 무역 그 분쟁도 물론 그때쯤 뭐 그 전에 좀 뭐 이렇게 잘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의 관계도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좀 임박했을 때 북미 제3차 회담이 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가 만약에 3월달에 대통령 선거라면 뭐 10월달이나부터 하면 뭐 10월, 11월, 12월 요 구간 정도에서 한번 뭐 이렇게 북미 회담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벌써 한 7월달 정도부터는 좀 솔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회담이 열린다면요. 그러면 5월 정도부터 남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5월부터 좀 물량을 조금씩 뭐 많이 모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역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10월달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포트에 조금씩 눌려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것도 일부 포트에 일부 좀 담아보는 것도요. 전량 모으라는 건 아니고요. 포트에 일부 담아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한번 모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말 드리고 나서 저도 깜빡했습니다. 4월달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바닥이 좀 놓은 것 같습니다. 대북주들은요. 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저는 신은이나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대북주는 이번에 좀 조정이 놓은 것 같으니까 눌림목이 들어오면요 좀 물량을 조금 포트에 좀 담아 보시는 것도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식량 지원 관련주 조비라든지 그 다음에 경농이라든지 아시아 종묘 남해학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면 지금 이 뭐죠? 주봉이죠? 경농은 주봉이 상당히 좋네요. 자, 경농이나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일봉도 보면, 네, 바로 위에 매물 구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 매물 구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비도 차트는 괜찮아 보이네. 오히려 차트가 조비나 이런 종목이 더 좋아 보이네요. 어쨌든, 만약에 식량 지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식량 지원을 한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팔아야 되니까요. 그 전에는 좀 눌림목을 줄 때마다 좀 물량을 조금 모으셔가지고 단기 매매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KINX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추세가 우상향으로 계속 뻗어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자, 뻗어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 눌려졌다가 틈만 나면, 기회만 주면 이게 시세를 주고 있거든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꾸준히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틈날 때마다 또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하네요. 자, 여러분들 관심 정보에 넣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눌림목이 들어오면 그때 어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38,500원이면요. 네, 옛날에 이거 만 얼마였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철금속 관련주들도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정이 좀 들어오면 좀 관심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비철금속 관련주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지금 대북주가 오늘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요.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글쎄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신은만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잠깐 단타만 치고 필요한 경우는 바로 빠져서 현금을 쥐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최대한 좀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셔서, 나중에 저점이 나왔을 때, 또 그 현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가능하면 현금 확보를 좀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 상황이, 환율이 1250원에서 1300원, 환율 동향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게 잘 연결되어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1270원이나 이 정도 오면 저는 그때는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고맙습니다.